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요. 저는 10대나 20대 그럴 때 친구들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관계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모든 게 무뎌져 버리는 나이대가 되고 나니까 별로 이런 남의 평가라든가 남이 나를 뒤에서 뭐라고 말을 했대 이런 거 자체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남의 평가에 늘 무디고 늘 덤덤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나를 뒤에서 씹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 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욕먹어도 싸니까 욕을 한 게 아닌가? 내가 되게 욕먹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그래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신경 끄기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베스트셀러에 꽤 올랐어가지고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가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책이 뭐 심리학자가 썼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꼬고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쉬워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읽고 꼽아봤는데 아이패드 새로 샀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누구나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되게 막 이상한 문구 같은 거 써 있는 거 웃긴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활보를 하는 거예요. 티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나를 몇 명이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100명 중에 한 47명 정도 나를 봤을 거라고 이제 대답을 했대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한 20 몇 명밖에 이 사람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에게 오는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쟤 왜 이렇게 얼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더러운 말들 내뱉고서는 기억 못할 때 되게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곱씹고 나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찰을 해서 한 말이냐?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결국에 좀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자의식 과잉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의식이 조금씩은 다 과잉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인지를 하면 남이 나를 씹은 것도 약간 그냥 흘려가는 말이겠지,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다 엄격하게 평가를 한대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매기는 거죠. 물론 이제 걔 중에 이제 자기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 얼굴 왜 이래? 오늘 피부 왜 이래? 오늘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지? 라고 생각해도 남들은 그냥 쟤네, 그냥 말 많은 소녀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라는 거죠. 부은 거 눈치 못 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명성 환상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좀 나에게 낮은 점수를 준 데다가 내 마음을 상대방이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다 들켰어. 사람들이 사실 욕하는 거는 나에 있어서 정말 일부분일 뿐인데 나를 다 알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선악 불균형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100개를 해도 나쁜 일을 한 가지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나쁜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남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얼마나 할까요? 나쁜 거를 부풀리고 나쁜 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쁜 거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 있는 일부분을 되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좀 많으면 실제로 내가 나쁜 걸 하지 않아도 좀 나쁘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 주장을 좀 덜 하는 정도는 뭐 사회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애를 낮춘다?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는 그냥 내가 좀 내 주장이 세니까 저 사람 좀 불편했나 보다, 그럼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전환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게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창의적일수록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고, 무난할수록 또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자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그릇은 요만한데 사람이 막 이만해. 그래서 넘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낯선 건 우리가 겁을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좀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기애가 높았나 보네, 내가 자기 주장이 셌나 보네, 내가 좀 저 사람 그릇에 담기는 큰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도 괜찮겠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 뒷담화를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욕하는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크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욕하는 게 좀 잘나가지고 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소화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이거를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에고 서치를 멈춰라. 사람은 자꾸 자기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어 한대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거를 이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에고 서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결국에 자기 평가를 계속 알아보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말까지, 그리고 선악 불균형 때문에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평가 중에는 훨씬 많을 건데, 그거를 굳이 막 찾아보면서 스스로 속을 글러놓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아주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런 외부의 말 같은 건 어쩌면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또 나오는 게,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인싸일수록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맞대요. 근데 조금 더 그게 장기화가 되면은 몸이 되게 자주 아파진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곤하게 마련이거든요. 인기인이 되는 거는 건강에 해롭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도 예를 들어 악플이 좀 많이 달린다 이러면, 아 뭐래,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약간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좀 막 선플이 되게 많다, 막 너무 칭찬해주는 말이 많다 하면은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굳어요. 그래서 콘텐츠도 뭔가 약간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기인들은 결국에는 그래도 짐이 있는 거예요. 왕관에 무게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앞만 해줄 거 다 해주고, 앞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식 알러지처럼 사회적 이제 알레르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알레르기고,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한 것도 알레르기인 거예요.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밀가루 몸에 좋으니까 더 먹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장육부가 불편하고 뭔가 영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내 알레르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면 내 마음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요. 어릴 때 아동학대를 받은 사람한테 아동학대를 받아서 뭐 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면 당연히 안 좋았다고 하겠죠. 근데 이 선택지를 좀 바꾸는 거예요. 어릴 때 아동학대를 받았던 것이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바꿔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에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나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건데 도움이 됐냐? 아주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나쁜 일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좋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욕하고 날 괴롭히고 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었던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좀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마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 감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도 이렇게 옮고요. 나쁜 말도 옮아요. 이 뒷담화, 그러니까 내 뒷담화가 아니더라도 이 대화 중에 뒷담화가 발생을 할 때 요거를 또 이렇게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뒷담화를 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또 그게 또 남한테 씹힐 소재로 쓰이는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야, 근데 걔 되게 싸가지 없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진짜? 그래? 야, 근데 저기에 뭐 맛있는 데 생겼대. 우리 저기 가볼래?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그 화제가 좀 긍정적이고 자극적인 화제 있죠. 맛있는 음식 약간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해가지고 뒷담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얘 싸가지 없대. 아, 진짜 싸가지 없대. 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 것만으로도 내가 욕한 것처럼 전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맞장구 자체를 쳐주지 않으려면 화제를 전환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의 소재가 뭐 얘였어요. 야, 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보라색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근데 너는 요즘에 되게 인상이 환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이 소재를 또 돌려버리는 거예요.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아예 대화의 상대방을 소재 삼는 것이 또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뒷담화를 멈추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걔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 끄기 연습책을 선물로 내민다? 당신은 센스쟁이. 광고주 보고 있나?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 거고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남의 마음에 들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없어요. 암만 잘하고 암만 뭐 해도 다 욕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한테도 돈이 남아 돈이 악플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냥 애시당초 100%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인생이 편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평생 영원히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물론 완벽하게 제거는 아니어도 거리는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정적인 사람 말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씹히는 것 자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관심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자의식 과잉인가? 네, 아무튼 2022년도의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또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소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말 많은 소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023년에도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원님들 모두 잘 자요.